18일 이재명 영장 대표실로 간 단식.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김인섭 전 대표의 알선 수재 혐의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검찰이 어제 2014년 정진상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정진상이 술자리로 불러내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 하려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적 있냐 이렇게 했더니 당시 이 성남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김모 씨가 그렇게 기억한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 같은 경우 또 어제 2층의 결정으로 성남도계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 2층을 뭐 당시 시장실이 있는 곳 이곳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인섭을 도우라 지시한 사실 없다. 수사, 감사 과정에서 심한 압박에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박성배 변호사님, 네. 이게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법정에서 나온 얘기다 보니까 네네. 이 증언을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싶은데요. 이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사건과 달리 관련자들 수사와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네네. 김인섭 로비스트로 지목되고 있는 김인섭 전 대표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당시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가 이와 같은 진술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의미하긴 합니다. 담당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이와 같은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는 다만 재판은 진행해 나가다 보면 오락가락하기 마련입니다. 검찰에 상당히 유리한 증인이 진술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또 다른 정황이나 진술이 나오기도 합니다. 재판을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진행을 하므로 결론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담당자였던 공무원이 검찰의 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진술로만 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항변하고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든지 특히나 개발 이익 중에 1,000억 원 상당의 R&D 부지를 확보했다 등 실제로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법리적인 부분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아마 검찰과 피고인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황과 진술이 반복될 텐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안은 관련자들 수사와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면 증인이라고 해도 법정에 섰으면 진술을 할 때 선서를 하고 당연합니다.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위증의 거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거죠. 민사재판과 다르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공소사실을 들은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때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해서 나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동의를 하게 됩니다. 부동의를 하게 되면 그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던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찰은 반드시 그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야 하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그 참고인은 법정에서 위증의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의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참고인이 법정에 나온 기회에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라고 묻고 직접 증인의 입으로 그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함과 동시에 나온 기회에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그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어제 출석했던 공무원 김모 씨의 경우에 피고인 측의 탄핵 신문이 충분히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되지 못했다면 다음 길에 진행이 될 것이고 이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법정에서 현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 과정을 거쳐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므로 양측의 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인이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이렇게 그러면 저기 정진상 전 실장 입장문을 보면 어쨌든 이 공무원이 검찰에게 압박을 받아서 이런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읽히는데 그럼 이 성남시 공무원이 자기가 허위 증언을 해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도 압박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검찰이 물어봤고 이분은 이렇게 진술을 했고 또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이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이거는 뭐 이분 진술뿐만 아니고 다른 또 우리 박 변호사도 말씀했지만 다른 또 증인도 나와서 진술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도 뭐 신청한 증인이 있을 테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코멘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지금 이 백현동 사건의 이제 본류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정보가 예. 쏟아지고 여러 가지 달라지는 진술이 나올 때는 그 본질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들, 예. 그 뭐 식품연구원 부지 처음에 이걸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매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네.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그는 뭐 문서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 차례 대통령 주재 회의 때 이거를 저 용도 변경을 해라 예, 그런 예. 문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매각을 촉구를 하고 예. 그러면서 국토부가 또 성남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그 협조를 요청하거나 네네. 하는 공문들을 보내왔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정말 부당하게 이재명 시장이 공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성남시나 이렇게 그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했느냐 이런 걸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김인섭 씨 구속됐는데 로비스트라고 하는 이분이 실제로 얼마를 뭐 뇌물을 받고 가는데 이게 일부가 이재명 시장 측에 걸러내졌다는 의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또 재판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그걸 밝혀야 되겠죠. 예. 이미 이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13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시작도 되기도 전에 이런 것들이 너무 언론에 보도되면서 네.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이제 물론 재판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예. 나오면서 재판 시작도 되기 전에 어떤 뭐 많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거나 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